당신은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었나요?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이곳은 북한, 굶주림과 통제 속에서 삶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된 나라. 새벽 4시 함경북도의 한장마당. 눈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해숙 42세은 손수레를 밀며 얼어붙은 길 위를 걷는다. 수레 안에는 삶은 옥수수 몇 개, 직접 만든 두부 몇 모. 그게 오늘 가족의 생계다. 오늘은 꼭 팔아야 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인다. 시장 입구엔 불법 장사.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있고 보안원들이 시장 한쪽을 서성인다. 해숙은 눈치를 보며 몰래 자리를 편다. 자, 옥수수 있어요. 두부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간절하다. 한때 인민에게는 배급이 있다던 체제. 이젠 그 말은 전설이 되었다. 배급? 그런 건 10년 전에 끝났지요. 해숙은 웃으며 말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묻어 있다. 그녀의 남편은 군 복무 중 행방불명.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단속을 피해 장사에 나선다. 한 번 걸리면 모든 물건은 빼앗기고 구류장 신세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굶는 게 더 무섭거든요. 저녁 허름한 집 한켠. 겨우 피워놓은 아궁이 위로 희미한 연기가 오른다. 식탁에는 옥수수죽 한 그릇, 아이 둘이 나눠 먹는다. 엄마, 내일은 고기 먹을 수 있어? 해숙은 웃으며 대답한다. 응, 내일은 꼭 먹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걸.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고 창문은 비닐로 덮여 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초상화를 향한다. 정말 이게 우리가 꿈꾸던 나라일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낸다. 몰래 듣는 남한 방송. 대한민국은 오늘 하루 평균 기온 10도. 시민들은 주말 쇼핑과 외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쇼핑? 외식? 그건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단어였다. 남조선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요? 그녀는 라디오를 꼭 쥔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처럼. 그날 이후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 건너면 자유가 있다던 소문이 귓가를 맴돈다. 두만강만 넘으면 남조선 사람 만날 수 있대요. 거기선 하루 세 끼 먹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대요. 그녀의 가슴속에 작지만 강한 불빛이 켜졌다. 그래, 나도 내 아이들한테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강 건너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인다. 그 빛이 그녀에겐 희망처럼 보였다. 해숙의 탈출은 단지 도망이 아니었다. 그건 굶주림과 거짓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곧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탈출. 그 단어는 쉽게 들리지만 북한에서의 탈출은 곧 죽음을 건 도전입니다. 함경북도 회령, 영하 25도 새벽. 달빛조차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인다. 해숙은 아이 둘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한 손엔 낡은 청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에는 옥수수 몇 알 그리고 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나가요. 그녀를 이끌던 브로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 순간 해숙의 심장이 요동쳤다. 걸리면? 걸리면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총 맞아요. 숨이 턱 막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새까맸다. 멀리서 들려오는 군견의 짖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 모두가 죽음의 징조처럼 들린다. 그녀는 옷 속에 껴입은 속옷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이에요. 브로커의 손짓과 함께 해숙은 얼음 위로 발을. 얼음 밑에서는 물소리가 출렁거렸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부디 소리내지 말자. 발밑이 뚝하고 울리자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이들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엄마는 꼭 돌아올게. 입속으로만 중얼거리며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스쳤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북한군의 고함이 들렸다. 순간 브로커가 그녀를 붙잡고
얼음 밑 움푹 팬 곳으로 몸을 숨겼다. 숨 쉬지 마요. 숨이 막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바람이 손전등 빛을 밀어냈고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이제 가요 빨리. 그녀는 다시 기어서 앞으로 나갔다. 얼음 위를 무릎으로 기어가는 순간 손가락이 얼음에 붙어버릴 만큼 차가웠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밤이었다. 강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여기만 넘으면 중국이에요. 거기 가면 경찰에 잡히지 말아요. 다시 끌려갑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는 희미한 불빛 하나. 그 빛이 그녀에겐 자유의 표시 같았다. 가자.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얼음을 기어 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쾅!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찬물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살아야 돼, 아이들 봐야 돼. 죽음과 삶이 맞붙은 순간이었다. 얼어붙은 손이 강가의 풀뿌리를 붙잡았고 그녀는 겨우 몸을 끌어올렸다. 그곳은 이미 중국 땅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눈물과 땀, 그리고 강물로 뒤섞인 몸.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하지만 곧 브로커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중국에서도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을 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이구나. 한 농가 헛간에 숨은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엄마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너희도 웃을 수 있을 거야. 눈을 감자 강 위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가 머릿속에 다시 울린다. 그녀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살아있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온 그녀의 발자국은 누군가에겐 자유의 상징이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였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그녀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낯선 땅, 중국. 그리고 그 낯설음은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해숙은 처음으로 본 세상에 숨이 막혔다. 도로에는 차가 달리고 상점엔 물건이 가득했다. 그녀는 모든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여기가 정말 중국이구나. 말도 통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조차 낯설었다. 그녀를 인도한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선 조심해야 돼요. 북한에서 왔다는 말 절대 하지 마요. 경찰에 들키면 잡혀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란 게 이렇게 두려운 걸까? 중국 변두리 마을의 한 허름한 농가. 해숙은 그곳 헛간에 머물며 낮에는 숨고 밤에만 나왔다. 주인 여자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경찰 오면 바로 뒷문으로 나가. 알겠지? 그녀는 늘 가방을 들고 잠들었다. 혹시나 누가 들이닥치면 바로 달아나기 위해서다.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아이들 사진을 꺼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그 말을 매일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게 자신을 버티게 했다. 며칠 뒤 그녀는 농가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지낼 수 있게 됐다. 새벽엔 밭을 메고 낮엔 닭장 청소를 했다. 땀과 흙, 그리고 배고픔이 다시 몸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스스로 하는 일이었다. 이젠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내가 살아야 아이들도 살 수 있어. 그녀는 손에 물집이 잡혀도 웃었다. 비록 돈은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만난 중국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너 북한에서 왔지? 순간 해숙의 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따뜻한 빵을 쥐어줬다. 괜찮아. 나도 예전부터 너희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 힘내.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울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빵 한 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았다.
해숙은 이제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자신도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엔 한 가지 소망이 자라났다. 언젠가 내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다. 그녀는 종종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늘은 어디서 봐도 똑같네. 자유란 게 결국 이런 마음 아닐까?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다. 해숙 씨,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위험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한국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보장 못해요.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죠. 그녀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이곳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숨어 살면 난 평생 그림자일 뿐이야. 결국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그래요. 갈래요. 내 인생. 이번엔 내가 선택할래요. 그녀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적어도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북한에서 감실한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기 전 늘 주변을 살폈다. 누가 듣고 있는지, 벽에 귀가 달려 있는지, 심지어 가족 중 누가 신고할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대화란 존재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생활총화라는 이름으로 매주 서로의 사상과 행동을 검토했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야 했다. 잘못 지적하지 않으면 동지애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비판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료를 탓하고 친구를 고발하며 가족조차 감시하게 되었다. 이런 구조는 사람들을 점점 고립시켰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사라지고 오직 의심과 두려움만 남았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적들을 감시하는 것은 애국이다라는 구호를 배우며 자랐다. 심지어 초등학생조차 부모가 하는 말을 학교에 보고하면 충성심 높은 어린이로 칭찬받았다. 북한의 도시마다 인민반장이라는 존재가 있다. 1020 가구를 관리하며 주민의 출입, 손님 방문, 외부 물품 반입 등을 일일이 기록한다. 누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밤에 불을 늦게까지 켜두는지, 외부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지 올 기록된다. 한 여성이 평양에서 중국산 라디오를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잡혀갔다. 그녀는 단지 남쪽의 드라마 한 편이 궁금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사상오염죄로 간주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가족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녀의 가족은 반동 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의 대학 진학 기회까지 박탈당했다. 이처럼 감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이 되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조차 믿지 못했다. 혹시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문제가 될까? 오늘 표정이 불성실하게 보였을까? 회의 때 박수를 늦게 쳤나? 이런 불안이 일상을 지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음을 잃었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그러나 모든 이가 침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몰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 남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혹은 중국 국경 가까이에서 핸드폰 신호를 잡아 외부와 통화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 걸리면 단 한 번의 기회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향한 갈증은 그 두려움을 이겼다. 그렇게 외부의 세상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 한마디가 곧 자유의 시작이었다. 북한의 감시는 기술로도 강화되고 있다. 국경 지역에는 열감지 카메라, 이동통신 추적 장비, 심지어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까지 도입되었다. 도시에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보위성 요원들은 주민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한다. 인터넷은 통제되어 있고 모든 컴퓨터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려 있다. 모든 파일, 사진, 문서가 국가 서버를 거쳐야 열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한다. 마음속으로는 이건 말하면 안 돼, 이건 생각해선 안 돼 하며 자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완벽하지 않았다.
통제는 강했지만 인간의 본능인 자유의 욕망은 완전히 꺾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국경을 넘을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몰래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누군가는 세상 밖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말한다. 진실을 알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북한의 감시와 통제는 단순한 정치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묶는 족쇄다. 사람들은 그 족쇄에 익숙해지며 살아가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우리가 잃은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었다. 감시의 끝은 어디인가? 두려움 속의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일까? 북한의 현실은 지금도 변화를 거부한 채 억눌린 사람들의 침묵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언젠가 감시의 벽을 넘어 자유의 길을 열 것이다. 북한의 겨울은 길고 잔인하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단체 구호를 외치며 출근길에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 만세. 그 외침 뒤에 들려오는 것은 발밑에 눈이 부서지는 소리뿐이다. 눈 덮인 길가에는 장마당에서 몰래 팔던 물건들이 얼어붙은 채 남아있고 사람들의 표정은 늘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국가의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다. 이제는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의가명이었다. 평양에서 멀지 않은 함경북도의 한 도시에서 살았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지만 공장은 몇 년째 가동이 멈췄다. 그의 월급은 담배 한 갑값도 되지 않았다. 정희는 매일 새벽 아이들을 재워두고 장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옥수수 가루와 중국산 옷 몇 벌을 몰래 팔았다. 걸리면 비사회주의 행위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굶길 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의 옆 가게 여인이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그 여인은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정희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정말 자유를 찾았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라났다. 며칠 후 정희는 장마당에서 우연히 외부 정보를 듣게 되었다. 중국에 넘어가면 일할 곳이 있고 그곳에서 돈을 모으면 남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물론 위험은 컸다. 강을 건너다 잡히면 탈북 미수로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날 밤 눈발이 흩날리는 어둠 속에서 정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랑 여행 가자. 조용히 걸어야 해. 그들은 깊은 산길을 따라 두만강 쪽으로 향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걷는 동안 발밑에 얼음이 딱딱 소리를 냈다. 그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닿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다. 바람은 날카로웠고 아이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오늘 밤만은 우리를 눈감아주세요.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조명탄이 하늘을 갈랐다. 정희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 속에 몸을 숨겼다.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그들이 떠난 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드디어 강을 건넜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눈물이 얼어붙어 얼굴에 흘러내렸다. 살았다, 우리 정말 살았어.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기도 했다. 중국 땅에 들어서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다. 도움을 준다는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밤마다 숨어 살며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당 몇 위안을 받았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기 위해 자신은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을 했다. 그녀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 너머에 진짜 자유가 있을까? 그럴 때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남한은 진짜 따뜻한 곳이래요. TV에서 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몇 달 뒤,
그녀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했다. 남쪽으로 가기 위해선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줘야 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길을 나섰다. 버마, 라오스, 태국으로 이어지는 먼 여정. 숲속을 헤매고 비를 맞으며 국경을 넘을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다. 그녀는 알았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다.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몸이 지쳐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 고통, 그리고 해방이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기내 방송에서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올 때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야 진짜 살아있어. 북한에서 그녀가 잃은 것은 많았다. 고향, 가족, 그리고 지난 모든 세월. 그러나 그 모든 걸 잃고서야 그녀는 자유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숨막히는 감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내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강을 바라보며 결심한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다. 그들이 걷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낯설고 행복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정희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공항 천장에는 유리창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원 직원의 인사말에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감시도 통제도 없는 세상에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두만강의 얼음물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정희는 경기도의 한 임대 아파트로 배정되었다. 정부에서 기본 지원을 해주었고 생활비도 조금씩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버스를 타는 법도, 지하철 노선도, 심지어 마트 계산대 앞에 서는 것도 그녀에겐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마트에서 아이가 엄마, 이거 사줘 라고 말할 때마다 정희는 가격표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북한에서는 돈보다 연줄이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었다. 정희는 일을 구하려 했다. 식당, 청소, 공장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력서에 출신지 북한이라고 적는 순간 면접관의 눈빛이 바뀌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사람들은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잘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지의 벽은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옥죄었다. 아이만큼은 빨리 적응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처음으로 피자를 먹으며 웃었다. 엄마, 우리 진짜 잘 왔지? 그 말에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아이가 잠든 뒤 몰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만의 밤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건물 청소를 했다. 빗자루를 쥔 손은 굳었고 세제 냄새는 손끝에 배어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웃었지만 그녀는 그 웃음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댓글도 유튜브도 SNS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이 물었다. 북한에서는 진짜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땐 몰랐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고 이제 자유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교회 자원봉사자가 찾아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조심스레 사람들과 어울리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어느새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교복을 다려주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자유지. 남이 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 자유는 바람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정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북한의 기억은 잊을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오늘도 말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내 손으로 얻은 자유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몸은 남한해 왔지만 마음은 아직 두만강에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누군가에게 자유는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도 얻기 힘든 꿈입니다. 정희는 이제 서울 근교의 한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김치, 멸치볶음, 잡채는 동네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장님, 오늘 반찬도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그녀의 남편 그리고 노모. 그들은 아직도 함경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남한에 온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가끔 중국을 통해 브로커가 전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도 대부분은 거짓이었다. 정희는 밤마다 사진을 꺼내본다. 옛날 흑백 사진 속의 가족들. 아버지는 단단했고 남편은 다정했다. 그때의 웃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유를 얻고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자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야, 밥은 먹고 다니나? 그건 남편의 목소리 같았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북쪽 하늘 아래서 밥 짓는 연기,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그리고 장마당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다. 남한에서의 삶은 분명 풍요롭다. 따뜻한 집, 편한 옷, 배고픔이 없는 식탁.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교회에서 누군가 물었다. 행복하시죠?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행복해요. 그런데 마음이 늘 반쪽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은 만큼 누군가는 아직 감시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봉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는 매일 밤 한강 둔치를 걷는다. 물결 위로 반사되는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이 바람이 북쪽으로 닿을 수 있다면 우리 엄마에게 꼭 전해주세요. 정희는 잘 살고 있다고.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눈물 대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이 떠 있었다. 마치 북쪽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는 나 하나 잘 살자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 한 하늘 아래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고향의 흙을 밟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진짜 자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정희가 그 강을 바라보며 결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용기는 조용히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자유는 바람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만강의 얼음물 위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남한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 닿았다. 하지만 자유란 단순히 도착이 아니라
끝없이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정희는 아직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북한에서의 굶주림은 사라졌지만 나만의 자유는 때로 차갑고 외로웠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같았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녀는 조금씩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생각을 말할 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선택이란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그건 두렵지만 동시에 눈부신 일이었다. 하루는 정희가 일하던 식당에 손님이 찾아와 물었다.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아요? 정희는 잠시 미소를 짓고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가 걸어온 수천 리의 세월이 담긴 말이었다. 굶주림, 추위,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걸 넘어선 존엄. 그녀는 그것을 자유라 불렀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북쪽 하늘 어딘가에 아직도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자신이 버리고 온 고향이 있을 것이다. 그곳은 여전히 어둡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들도 이 빛을 보게 되겠지. 그녀는 조용히 기도한다.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야 완성되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오늘도 정희는 다시 새벽의 길을 걸어 일터로 향한다. 손끝엔 세제 냄새가 배어있고 마음속엔 여전히 두만강의 찬바람이 스며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다. 나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녀의 발걸음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친다. 그 빛은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